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한일 커플 결혼 준비하기의 운영자 반대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서 예고해 드렸던 선 일본, 후 한국에서의 혼인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신랑 신부가 한국과 일본에 각각 거주하고 계실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한일 커플의 경우 한국과 일본 어디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느냐에 따라서 서류가 조금씩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신랑 신부가 한국에 계시다면 한국에서, 신랑 신부 모두 일본에 계시다면 일본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3국에 계시거나 한국에 두 분 다 계시더라도 또 일본에 두 분 다 계시더라도 약간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상황에 맞게끔 잘 어느 나라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게 나은지, 누구한테 또 부탁을 할 건지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신 후에 실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6년간 네이버 카페 한일 커플 결혼 준비하기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 특히 혼인신고에 대한 부분에서는 제일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받는 질문이 두 사람이 꼭 출석을 해서 혼인신고를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두 분이 가서 출석을 해서 혼인신고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겠죠. 혼인신고를 하면서 같이 기념도 하고 뭐 사진도 찍고 또 맛있는 거 드시면서 또 그날을 기념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혼자 출석을 해서 혼인신고하는 분도 대다수일 겁니다. 한인 커플 특성상 이 한국과 일본 오고 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더더욱이 코로나19 때문에 더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또는 일본에서 서류를 주고받아서 이렇게 혼자 출석을 한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는 커플들이 많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자 그럼 한일 커플의 선 일본, 후 한국 혼인신고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성했던 파일이거든요. 먼저 참고적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한국에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일본에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제3국에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은 두 분 다 일본에 계시거나 한 분은 일본, 한 분은 한국에 계실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잘 적용하셔야 될 거예요. 먼저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한국인의 같은 경우는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그리고 번역본, 기본증명서 원본, 번역본,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번역본, 그리고 여권 원본 또는 사본, 또 여권 사실증명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좀 차후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장이나 사인, 인감은 꼭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한국인 같은 경우는. 근데 일본인 같은 경우는 꼭 인감을 갖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혼인신고서 작성 시 수정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인감을 찍고 거기에 이제 수정을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꼭 인감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한국인은 그냥 막도장으로 상관없고. 여기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처음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준비하는 분들은 생소하실 거예요. 한국 호적등본 아니야? 뭐 주민등록등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건데 가족관계 등록부가 2000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그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호적이 없어지고 호적등본이 없어지고
혼인강의증명서, 뭐 기본증명서, 가족강의증명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센터에 가셔가지고 직접 발급받으시거나 뭐 인터넷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한일 커플 같은 경우는 일본에 이제 서류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해가지고 한 서류는 흑백으로 인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본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반려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저는. 그래서 가능하시면 창구에 가서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라고 부르죠, 요즘에는. 행정복지센터에 가셔가지고 창구에 가서 수수료 내시고 발급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뭐 나는 뭐 인터넷 발급해서 했는데 잘 처리됐어요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운이 좋은 분들이거나 그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이 그런 한국 서류가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처리를 해준 거고요. 그걸 모르는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일본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튼 오해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창구에 가서 발급받는 걸로.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권이 나와요. 여권은 EMS로 우리나라는 못 보냅니다.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여권 보내야지. 원본 보내려고 하면은 우체국 창구에서 이거 못 보냅니다 라고 할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보내는 분도 계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위험한 방법을 택하지 마시고요. 사본으로도 가능한지 여부를 꼭 확인해 보세요. 일본 같은 경우는 최초 일본에 신고할 때도 복사본도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원본만 필요해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권 사실증명이라고 보이시죠? 이게 여권 사실증명이 뭐야? 라고 생소하실 건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제가 카페에 올린 글인데 여권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고요. 여기 보이시죠? 여권 사본 증명서는 외교부 여권과 국내 여권 사무 대행기관, 보통은 이제 시청이나 구청 내에 있겠죠. 또 제 공간에서 발급 가능하니까 제 공간 가서 이걸 발급받는 건 또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시청이나 구청 가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 여권 갖고 가시고 또 수수료 1,000원 이렇게 갖고 가셔가지고 꼭 일본어로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되세요. 이 서식 보이시죠? 여권 사실증명 신청서, 뭐 인터넷 다운로드 하셔도 되지만 거기 가시면, 창구 가시면 있으니까 그쪽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1,000원, 뭐 카드로도 결제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예, 일본어로 파스포트 코피 쇼메이셔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제출하면은 원본하고 같은 걸로 이렇게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걸 제출하시면 될 겁니다. 또 이것도 인정 안 해주는 곳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리 그쪽 담당 직원한테, 일본 공무원한테 이런 게 있는데 이걸로도 대체가 가능하냐 라고 여쭤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예, 다시 돌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도장, 사인 이 부분도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도장도 한자로 된 도장만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 도장인데 한글로 된 도장을 갖고 왔더니 우리는 한자 도장만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일본인 공무원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세요. 우리 그런 거 확인 안 했는데 잘 처리됐어요 라는 분들은 운이 좋으신 거예요. 운이 나쁜 분들은 이거 다 걸고 넘어져서 반려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인 같은 경우는 이 호적등본이 필요합니다. 예, 혼인 신고하는데 호적등본이 꼭 필요하고요. 본적지 외에 신고하는 경우, 보통 일본 혼인신고 같은 경우는 본적지에서 처리가 돼요. 신고하는 곳에서 신고를 하고 그 서류가 본적지로 넘어가서 본적지에서 처리가 돼서 이렇게 발급이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마찬가지로 본적지에서 처리가 됐었는데 지금은 신고지에서 처리가 돼요. 예를 들자면은 내가 본적지는 서울인데 제주도 여행 가서 우리
혼인신고를 하자라고 해서 제주도 여행 가셔가지고 혼인신고 제주도 서귀포 구청에다가 서귀포 시청에다가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쪽에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처리가 되죠. 그리고 일본인 같은 경우는 혼인신고서 작성을 꼭 해야 되고요. 예, 증인 2명이 필요하고 증인 2명의 인적사항과 서명 날인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제 일본에서 최초 혼인신고할 서류와 준비물들은 준비가 되셨을 겁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신고하실 일본 시 또는 구役所혼인신고 담당자에게 필요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담당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어떤 담당자 같은 경우는 국적 증명서를 갖고 와라 라고 하는 곳도 있었고요. 여러가지 좀 세부적으로 잘 모르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에 있는 준비물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시구역소에서 혼인신고서를 받아서 작성해야 됩니다. 용지가 일본은 A3 사이즈예요. 이걸 좀 참고하셔야 되고요. 혼인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또 제가 이렇게 카페에 적어놨거든요. 일본 혼인신고서는 직접 프린트를 할 경우에는 꼭 A3 사이즈로 프린트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꼭 신랑 신부 각각 자필로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글씨체가 같을 경우에는 반려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몇 번 봤습니다. 특히 혼인신고 후에 부부의 성씨 부분을 잘 선택해서 기재를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큰 파일로 한번 볼게요.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신랑 신부 기재사항들 다 적으시고요. 그리고 한국인의 주소와 본적은 한국이나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보통 기재를 하셔도 상관없는데 가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다가 이제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는 주소를 써라 라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이건 또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담당 공무원에 따라서도 세부 주소를 써라 라고 하는 곳도 있으니까 이거는 확인을 하고 기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반디가 이거 한국 대한민국만 써도 된다고 그랬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꼭 확인을 하셔서 담당 공무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신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세요. 혼인 후 부부의 성씨, 일본에서 먼저 신고할 경우에 한여 일남의 경우에는 많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성씨를 따라가고 싶어도 못 따라가세요. 나중에 귀화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성씨를 변경이 가능하지만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 신부가 신랑 성을 따라가는 거는 안 된다 라는 걸 생각하시고요. 대신 통칭명이라고 해서 통칭명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신청하시면은 일본 이름으로 이제 쓸 수는 있으세요. 그건 이제 공식적인 이름은 아니고 이제 쓰기 편하게끔 일상생활에서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안 나게끔 이렇게 하는 어떤 좀 배려라고 할까요? 일본에서 이제 생활함에 있어서 병원 갔는데 김 누구누구 씨 이러는 것보다는 다나카 누구누구 이렇게 하는 게 눈길도 덜 받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통칭명을 많이 쓴답니다. 그리고 한남일녀일 경우가 좀 문제세요. 한남일녀일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는 부부 동성으로 하는 게 보편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여자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남편 성으로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로망을 갖고 있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성씨를 변경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돼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데 김 누구누구로 생활한다라고 하면 좀 불편하겠죠. 아무래도 반대로 한국에서 생활한다 하더라도 이름이 완전히 개명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뭐 거의 김하루꼬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이거는 한남 일녀일 경우에는 부부 별성으로 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이걸 예전부터 좀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 혼인신고 하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를 잘 모르는 분들이 성급하게 성씨를 바꾸셔가지고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셨어요. 얼마 전에는 한국에는 서는 뭐 일본 이름으로, 일본에서는 일본 이름 한국성으로 이렇게 바꾸셨는데 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이름이 같지 않기 때문에 비자 발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남 일녀일 경우에는 신중하게 선택해서 이름을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외의 사항들은 일본인 배우자가 작성하도록 놔두시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증인이 2명 필요하거든요. 이 증인 2명의 인적사항을 적고 서명 날인 받으시면 되세요. 나중에 이제 증인 인적사항은 추후에 재료자격 연장 신청 등에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꼭 메모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혼인신고서 같은 경우는, 일본 혼인신고서 같은 경우는 기본 양식이 있고 또 디자인 혼인신고서라고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혼인신고서가 있거든요. 물론 기본 서식은 같지만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뭐 이런 빨간색으로 된 것도 있고요. 이거는 서식 양식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야후에 이렇게 건인토독회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 굉장히 다채로운 캐릭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형태의 혼인신고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일본인 배우자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뭐 일본인 배우자가 결정하겠지만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혼인신고서는 시구약소에서 처리가 됩니다. 이제 일본에서 혼인신고 절차는 끝났습니다. 혼인신고는 신고지에 따라서 처리기간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통상적으로 1주에서 2주 정도 사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처리가 된 호적등본 또는 혼인수리증명서를 EMS로 한국에서 받아서 한국 측 혼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본의 혼인신고 후 3달 이내에 한국 측에 혼인신고하지 않으면은 기간에 따라서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요. 이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또 해야 되겠죠. 준비물은 한국인 같은 경우는 신분증, 그리고 혼인신고도도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본인은 혼인신고가 처리된 호적등본 또는 혼인수리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역시 원본과 번역본이 또 필요하고요. 여권도 필요합니다. 일본인은 이때는 일본에서 혼인신고 후에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본으로도 가능합니다. 도장 또는 사인이 필요하고요. 도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은 일본인의 이름을 풀네임으로 이렇게 파서 준비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막도장 얼마 안 하니까요. 막도장으로 파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는 가까운 시, 구, 면에 하시면 됩니다. 어느 곳에 하셔도 상관없어요. 일본에서 혼인신고 후에 한국에서 혼인신고지 필요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공무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확인 후에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혼인신고서를 미리 관공서에 방문해서 받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해야 됩니다. 작성 시 모르는 부분은 공란으로 가지고 간 후에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고 기입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일 커플의 특성상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걸 알려드릴게요. 이 한국의 혼인신고서 양식입니다. 신랑 신부의 인적사항 쓰는 날은 그냥 쓰셔도 상관없어요. 일본인 같은 경우는 이런 주소나 주민등록기준지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일본으로 표기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도장 찍는 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인으로도 가능한 곳이 있지만 또 도장을 요구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꼭 담당 공무원에게 도장이 필요한지 아니면 사인도 가능한지, 그리고 도장이라 그러면은 한글로 된 도장만 가능한지 아니면 한자로 된 도장도 가능한지도 확인해 보신 후에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등록 기준지는 예전에 우리 호적등본 띄면은 본적지라고 나오죠. 그 개념이에요. 이거는 미리 확인하신 후에 적으시면 되시고요. 부모님들 이적사항도 이렇게 적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 등록기준지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본이죠. 본을 어디로 한자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본인 같은 경우는 뭐 주민등록번호 없으니까 이거는 공란으로 두셔도 되고요.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외국 방식에 의한 혼인 성립 일자.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표기를 합니다. 혼인신고가 처리된 날짜, 그 호적등본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날짜로 쓰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한인 커플 같은 경우는 성본에 의한 협의. 한남 일녀일 경우에는 따로 신경 안 써도 상관없으세요. 그냥 체크 안 하셔도 되는데, 한여 일남일 경우에는 자녀가 나중에 태어났을 때 한국에서는 어떤 성으로 쓸 건지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엄마의 성으로 갈 겁니다 라고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사람마다 생각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나는 일본성을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체킹 안 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증인 2명은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기재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것도 역시 공무원에 따라서 이걸 왜 안 써왔냐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 후에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동의자 부분은 미성년자나 피성년 후견인이 혼인신고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인일 경우에는 이게 필요 없습니다. 기재하실 필요 없으세요. 신고인 출석 여부도 이게 한 명이 했으면은 뭐 남편, 아내 부분에 체킹하시면 되세요. 인구 동향조사에서는 그냥 쓰시면 되세요. 해당 사항이 있는 것들. 뭐 큰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구 통계청에서 이렇게 인구 통계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다 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신고할 시군 읍면에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리 기간은 한국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로 걸리고요. 신고할 때 문자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처리했습니다 라고 문자까지 옵니다. 편하죠, 요즘에는. 그리고 이 번역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번역본은 본인이 직접 번역을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주변에 일본어나 한국어를 잘 하시는 분 계시면 그분한테 부탁하셔도 되시고요. 난 그것도 아니고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려 한다. 그래서 번역가에게 맡기셔도 상관없고요. 공증은 필요치 않습니다. 한일 커플 혼인신고 서류는 공증은 필요치 않으니까요. 가끔 공증을 꼭 해야 됩니다 라고 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른 나라의 혼인신고 서류일 경우에는 공증이 필요한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한일 커플일 경우에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한국과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이제 비자를 준비하셔야 될 건데요. 이제 비자에 대한 부분도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한일 커플 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일 커플 대상으로 웨딩 플래닝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이 영상의 댓글이라든지 저희 카페에 또 오셔가지고 궁금한 점이라든지 또 도움받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하시면은 제가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